안녕하세요. 봉화산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임원 보수 한도 초과 잘못하면 세금이 추징된다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분들이 임원 보수 대표이사 급여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잘못하면 법인세나 소득세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궁금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관, 주주총회, 이사의 부분, 이사의 의사록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상법 388조의 이사의 보수, 임원의 보수 규정입니다. 이건 딱 간단하게 돼 있어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그래서 정관에 있으면 가장 강력한 거죠. 정관에 임원의 보수를 대표이사 얼마, 그 다음에 이사 얼마, 감사 얼마 이렇게 정하거나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는 정관이 1순위고 2순위는 주주총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관의 위임 기종을 둬서 뭐 이사의 의사록이나 이사에 의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수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로 하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가 올라갈 경우에는 그 정기 주총 있잖아요. 3월 달에 재무제표 확정할 때 그때 주총 결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건 연봉, 수당, 상여금, 퇴직금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으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에 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총 보수를 정관의 주총회 그래서 총 보수를 임원 보수를 총 30억으로 하겠다. 이렇게 딱 정하고 이사의 대표이사는 뭐 10억 그 다음에 이사 여러 명은 뭐 5억, 감사는 몇억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에 포괄적으로 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 이사의 보수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게 더 강력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가 더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자, 법인세법 시행령 43조의 상여금 등 송금불상입니다. 이거는 법인세법에서 그 임원들 비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어떻게 세무 조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인이 그 임원 직원에게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급여나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지 잉여금 처분 사항으로 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인정이 됐는데 이익 처분으로 해서 상여하는 것은 송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명 합자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법인세 시행령 43조 2항에 보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유한회사죠. 또는 이사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법에서는 정관, 주주총회만 언급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사의 결의 부분도 법인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보통 경우는 정관에서 퇴직금이나 임원 보수를 이사에 유임한다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뭐 가지금이나 회사에 내가 임원들한테 대여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43조 그 3항에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자죠. 오너, 임원과 직원도 해당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주의, 뭐 임원이 자기 아들을 대표가 임원을 시켜놓고 통일주기 임원 직급이나 이런 게 비슷한데
자기 아들한테는 3억을 주고 비슷한 임원들한테 2억을 준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1억에 대해서 송금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뭐 송금에 산입한다. 비상근 임원도 송금에 산입하는 거죠.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임원과 직원에게 퇴직 위로금 등은 송금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퇴직 위로금 규정이 있으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인세 시행령을 다시 한번 전체로 나온 건데요. 뭐 1조, 2조, 3조, 4조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5조까지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그 지배주 중은 100분의 1 이상을 지배주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주식 양도 경우에는 대주주는 4% 이상인데 여기 100분의 1이면 1% 이상이죠. 이게 판례의 경우에요. 한번 봅시다. 대표이사에게 가다 지급한 퇴직연금 송금 여부. 청구법인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직전에 정관을 개정하여 대표이사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비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규정하였는 바. 그러니까 퇴직연금 가입하기 전에 정관 개정해서 대표이사를 너무 높게 한 거죠. 학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대표이사 대해서만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부당액의 계산 부인, 송금 불산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대표이사가 회사의 사업에 이익의 기여도가 크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 지배주주인 쟁점 임원에게 부당한 급여를 가다 지급. 이거 아까 범죄 시행령 43조에 나와 있었죠. 쟁점 임원, 지배주주 임원이죠. 아까 같이 자녀한테 임원의 다른 임원과 평균보다 클 경우에 아까 3억을 줬다는 거죠. 다른 임원들은 2억인데 그 1억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급한 걸 보아 송금 불산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규정입니다. 대표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쟁점 경영성과금은 사실상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 자,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라는 것은 송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을 이렇게 세법상은 표시합니다. 보수 한도 승인은 형식적 절차 요구만 갖추어져 있고 경영계획의 근거 자료가 미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쟁점이 되는 경영성과금은 사실상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익을 그전부터 정관에서 하거나 임원 주주총회에서 그 성과급에 대해서 매년 이익의 얼마 부분 그리고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대표이사는 임원들 그리고 모든 임원들에게 그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서 꾸준하게 준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너가 일도 안 하는데 성과급을 많이 가져간다. 그런 경우에는 이 임원에 대한 성과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절차 요구만 갖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정확한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서 임원 성과금을 준다는 전제하에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특정 임원을 위한 임의 규정, 특정 임원을 찍어서 더 한다는 것은 정관에 유임한 퇴직급의 지급 기준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정관도 어느 임원을 위해서 맞게 하는 거는 이거는 퇴직급여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관에 대표만 10배로 해놓고 나머지 이사들은 뭐 한두 배 해놓으면 이거는 너무 많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임원 퇴직금 한도는 이제 2020년부터는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서 2019년 이전 거는 3배 정도 인정이 됐죠. 그리고 2020년 1월부터는 2배입니다. 그래서 그 전 거는 3배, 지금은 2배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과된 금액은 나중에 근로소득으로 가세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스탁옵션 같은 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커지기 전에 임원들이 스탁옵션을 받는데 이 스탁옵션은 임원
보수 한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스탁 옵션 왜 안 들어가냐면 스탁 옵션은 나중에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탁 옵션은 우발적인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주식이 어느 정도 상장이 됐을 때 하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4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 총 보수 한도에 들어가지 않고요. 나중에 스탁 옵션은 행사 시점에 그 주가, 실주가하고 행사 가격 차이만큼이 근로소득으로 가세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세율로 가세가 됩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법에서 임원보수는 정관 및 주총으로 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법인들은 주총으로 보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보수 한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임원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는 매년 우리가 추총을 하잖아요. 잉여금 처분에 대한, 그 다음 배당에 대한 추총을 할 때 보수 한도를 늘리면 됩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사에 위임하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정관에 주총에 이사의 위임 규정이 있으면 되지만 주주총회가 가장 강력합니다. 왜? 주식회사 경우는 주주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임원들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게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3조에 상여금 송금 불산 규정은 이야기했고요. 임원에 대한 상여 지급은 다른 임원과 형평성에 그리고 성과급을 평가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을 경우는 어떤 특정 임원들에게 많이 주는 경우는 판례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 임원 보수 한도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과 상여금 지급 규정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조를 받아 놓은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임의적으로 세무조사 때문에 바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과거부터 만들었던 것을 공증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메일로 미리 임원들한테 뿌려주면 그 메일이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미 임원 보수 한도도 과거부터 만들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해놓지 말고 프린트도 해놓지만 공증도 받아놓거나 아니면 메일로 날짜가 이렇게 찍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세법상 임원 퇴직 한도는 2020년 이후부터는 2배수가 됐죠. 그럼 2배수를 초과된 것은 임원의 퇴직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가세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 퇴직금 한도 같은 경우는 직전 3개년 평균으로 하죠. 직전 3개년 평균의 10분의 1로 하고, 근데 급여가 이렇게 뭐 임원 급여가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하니까 좀 더 10분의 1로 주는 거고, 직원의 퇴직 경우는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죠. 10분의 1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는 거고, 세법상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갑니다. 그래서 임원의 경우에. 그러나 직원의 경우는 퇴직 유로금 같은 경우는 회사의 규정이 있으면 다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가세가 됩니다. 자, 주식 매입 선택권 행사 여부 잘 모르면 그거는 보수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비상장 회사의 경우는 회사가 이제 점점 커지기 전에 임원 보수 규정을 정확하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관과 주주총회. 임원 보수 규정은 가장 큰 거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하고 그 다음에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을 정확하게 만드시고 성과평가도 어떻게 하는지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은 잘못하다가 다른 임원들은 형평성 없이 하는 경우는 그 자체가 판례에서는 세무상 부당계산 부인이 돼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원 보수 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